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제 특집 두 번째 시간이고요. 프로그래머님들을 모시고 올해 영화제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와우. 앞에 두 분 프로그래머님 나와 계시는데요. 제 앞에 네, 계신- 모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더 오셨어야 되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개인적인 오늘 모르셨고, 영화제 때 오시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영화제 특집. 지난 시간에는 영화제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머님들께 작품 영화제 프로그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영화제 올해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장소를 새롭게 옮겨서 CGV 연남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홍대로 진출을 했습니다. 원래 명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원래 하고 있던 극장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오고 우리가 좀 친근한 장소인 홍대로 과감히 네. 장소 옮기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스태프들 분들이랑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더 기대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홍대가 이제 주거지인 분들도 계시고 주로 여기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오시고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여기 주변에 작업실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영화 보다가 뭐 살짝 스튜디오들 그렇죠. 방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쵸. 주무시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방문이었군요. 네. 그렇죠. 뭐 서로 막 스튜디오 방문도 하고 이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네. 기회에 한번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래머님들을 모시니까 프로그램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그거 그러려고 모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스튜디오 벨트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찍기, 도장 찍기. 좋습니다. 예. 우리 그런 오픈. 이벤트도 진행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예, 그러게요. 그렇답니다. 집행위원장. 네. 근데 오픈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픈하실 스튜디오들을 모아서 괜찮다. 금요일날 이렇게 투어를 쫙 하고 네, 좋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우. 그래서 뭐. 도장을 모아온 분들에게는 어떤 또 특별한 선물? 네. 사은품? 뭐 사은품? 뭔가 영화제 기념품? 네네. 특별한 선물? 예. 아유, 준비를 뭐 이게 해봐야겠네요. 영화제 스태프분들이 또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하지만 여기 근처에 많아가지고 그거 하면은 굉장히 반응은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몇 개 스튜디오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예. 네. 기대를 해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제 뭐- 일이군요. 남일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영화제 올해 이제 홍대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새롭게 많이 바뀌어서 아마 새로워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치 않은 공간이기도 하고, 이 또 영화관이 무인관이에요. 요새 무인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예 저기 네.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네. 없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고 영사실이 따로 없어요. 지금 이 맞다, 무인관들은 요즘에는.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하기 네, 때문에 네. 분당에서 있는 중앙센터에서 싸주던데 거기서 그런 하나 식으로 보네. 이제 다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래서 어떨지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네 열심히 잘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영화제 측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네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어서 좀 컴팩트하게 상영에 조금 집중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부대 행사들을 막 많이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상영을 잘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좀 포커싱을 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또 그렇다고 크게 뭐 부대 행사를 줄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뭐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게 똑같고. 늘리지 않았다. 늘리지 않았다. 그렇죠. 더 유지했다. 늘리지 않았다. 네. 뭐 새로운 걸 하지 않았다. 확장을 하지 않는다. 뭐 이번 시간에 그런 어쨌든 뭐 프로그램 관련된 그 저기 네.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까 예,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 짜주신 두 프로그래머님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실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많이- 이게 무슨 뭐 팜플렛이나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약간 저희 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적 올해만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적은 없고요. 아 그랬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녹음 굉장히 네. 일찍 하잖아요. 저희. 아니야. 근데 요번이 더 일찍 그거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네요. 그만하시고요. 그 얘기하면서 생각이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모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내 이제 단편, 한국 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보행과 새벽비행. 독립보행은 이제 작가들의 작품 계속해서 독립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독립보행에 있고 새벽비행은 이제 학생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전통적으로 인디애니 페스트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마다 새벽 비행과 독립보행 이 파트를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독립보행을 맡을 것인지 누가 새벽 비행을 맡을 것인지 항상 사실은 좀 눈치를 보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오프로님께서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네. 독립보행을 맡게 됐었는데요. 일단은 총 64편의 출품작이 출품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22편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올해는 독립보행에서 제가 조금 더 지난해하고 다른 점을 느꼈다라고 하면 물론 해마다 각각 뭐 다른 스타일이라든지 또 다른 이야기 주제 뭐 이런 것들은 매년 해마다 이제 다를 텐데 특히나 올해는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아주 탄탄한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새삼 놀라기도 했고요. 굉장히 앞으로 또 굉장히 좋은 괜찮은 작품들이 이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네, 새벽비행은 어떠셨나요? 네, 오랜만에 새벽비행을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볼 때도 올해 진짜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의 약진이 정말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말 이제 두드러진 거였고 뭐 새벽 비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 비행하면 보통 학생 작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약간의 편차들은 있었죠. 작품들의 편차는 있는데 일단 편수 자체도 이제 출품 편수도 많고 그리고 그 고등학생 작품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거의 이것은 학생 작품이 아닌 듯한 그런 작품들도 있고 이제 편차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중요한 것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저희가 3년 정도의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이상 팬데믹의 얘기를 하진 않는다.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사평에서도 이제 쓰셨었지만 이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일상의 이야기들, 가족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다라는 것도 약간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역시 프로그래머님들은 다르시네요. 청산이죠. 청산수.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새삼 느꼈던 게 독립보행의 64편이 응모가 출품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편수 아닌가요, 이게? 네, 하기야 사실은 이렇게 꾸준하게 한국에서 사실은 이 한국 애니메이션 특히나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을 에 대한 그 환경이 사실 녹록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요즘에 한번 어떤 사건도 그쵸, 있었고, 그쵸. 큰 이슈가 네. 있었죠. 네,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계속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꾸준히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계속해서 이 작업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사실은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되고 또 응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생각나는 작품이나 요거는 좀 꼭 뭐 모든 작품들이 사실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하고 꼭 와서 보셔야겠지만 뭔가 조금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작품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사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탄탄한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이 출품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어떤 특정한 작품을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하면 너무 미는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수 그래서- 있지만 네, 사실은 그래서 좀 추천자? 뭐 추천작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한지원 감독의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의 그 현실과 그다음에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되게 현실감 있게 풀어낸 그런 그 스토리텔링의 힘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인상이 남았고요. 또 하나 제가 보면서 정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박세훈 감독님의 인형 이야기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강팬으로서 네. 이제는 뭐 약간 뭐 연대기식으로 연작의 느낌으로 3부작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공감을 또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심지어 눈물이 그렇죠. 세 방울이 네. 맞아, 그리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작품 보면 웃고 있는데 울고 있어. 그렇죠. 같이. 맞아요. 눈물과 웃음이 같이 나오는 그리고 작품. 박세훈 감독님은 항상 진지한 자세로 작업을 또 하시기 때문에 근데 또 작품 보면 또 이게 유머러스한 부분도 그쵸.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새벽 비행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다양성에 좀 약간 저희가 중점을 둬서 정말 실험적인 작품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층위의 작품들 좀 상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형식들도 우리 기법들도 뭐 3D에서부터 뭐 우리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기법들을 좀 시도한 약간 시도에 중점을 두려고 했고 그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시작이라는 부분에 그 뭐 시작을 다 중심으로 둔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작품들도 있죠. 저희 문수진 감독의 뭐 각질 같은 작품들 정말 올해 가장 최고의 화제 작품 중에 한 편인데 네. 새벽 비행에서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야, 이건 진짜 왜 새벽병이지? 네, 이게 새벽 비행에 있어야 네, 학생이십니다. 셰프는 네, 그리고 뭐 정글짐의 법칙 같은 작품들도 저희가 이제 그런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작품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족, 특히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게 이게 좀 왜 어떤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뭐 그 도큐멘터리 뭐라던가 친구야 눈물을 숨기려 풍선끝 이런 식의 작품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똑같은 소재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이 층위도 유머의 층위들 그러니까 어떤 작품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작품 거기에 이제 블랙 코미디의 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작품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독립보의 새벽비행 말고도 저희 이제 공모 부분이 더 있죠. 그래서 랜선 비행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좀 프로그램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만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뮤직비디오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꿨고요. 그러면서 또 작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작품 14편의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결의 작품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던 단편 형식과는 또 다른 어떤 애니메이션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 웹 애니메이션, 뭐 단편 그리고 뭐 이제 굉장히 짧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시아로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공모가 시작이 돼서 먼저 심사도 다 끝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또 네. 작품을 그쵸. 거의 네. 뭐 700~800편 네. 가장 해마다 매년 경쟁을 뚫고 매년 네. 해마다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못 오셨나 나오셨나 봐요. 봐요. 너무 과로. 과로 고생하셔서 올해도 그러네. 703편이 703편이요? 네네. 네. 어이구. 한 편 한 편 다 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쵸. 네네. 그래서 심사 시스템을 좀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이게 700편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다 보겠다라는 의지들을 가지고 계셔서 여섯 심사위원분들이 다 정말 다 보시고 대단하십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작품 보셔가지고 이제 최종 심사까지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시아로 섹션은 총 4개 섹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아시아로에서는 34편의 작품을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는 워낙 뭐 이전부터 또 워낙 많은 편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좀 다양한 스타일들이 워낙 다양하고 소재도 그렇고 기법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었던 그런 다양한 말 너무 많이 써서 안 좋은 좀 다양한 걸 뭐 어떡합니까? 거의 다양을 다양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다양한. 단어 아니, 어휘력이 너무 딸려. 25대 1의 단어 어휘력이 다양하지 것 같은데 네네. 어마어마한 굉장히- 경쟁률을 뚫고 네. 본선에 올라온 작품. 다채로운 다채로운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아시아로는 특히 감독님들도 많이 오세요. 이제 코로나가 좀 뭐 여전히 창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행이 좀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오시겠다고 하시는 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올해 아시아로 섹션에서는 감독과의 대화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카자흐스탄 감독님도 계세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작품은 사실 우리가 볼 일이 그쵸, 거의 그쵸.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예전에 인디언 페스트에서 작품을 상영했었던 뭐 일본 감독님들도 이번에 다시 신작으로 영화제를 찾아주기로 하셨고 그래서 영화제 때 또 게스트로 참석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감독님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더 풍성하게 아시아로 섹션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디애나 페스트가 올해 사실은 이제 18살이 됐잖아요. 이제 꼭 꽉 찬 청소년. 이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성인인가요? 그러게요. 술 마실 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찾아주는 사실은 그런 감독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영화제가 돼 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한 번 오셨던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뭔가 되게 사실 영화제에 대한 인상이 별로거나 기억이 별로였으면 다시 오겠다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이런 시기에 또 굉장히 힘들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도 엄청 힘들잖아요 받기.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더 반갑고 더 뭔가 영화제를 더 성실하고 더 아름다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안 써보려고 이렇게 애쓴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각양각색의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야겠다. 그만큼 또 저희 관객들이 또 훌륭하기 그쵸. 때문에 보면서 보시는 관객들이 오시는 그럼요. 관객들이 네. 수준이 장난이 네, 아니죠. 워낙 진지하게 보시면서 진짜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딱 정말 캐치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관객분들과 한번 만나고 나면 이렇게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다른 영화제를 가봐도 그렇지만 영화제 가면 이렇게 질문 같은 거를 하는 걸 봐도 한국 관객분들 되게 적극적이고 정말 특히 또 애니메이션 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디테일한 질문들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사뭇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데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뭔가 그런 걸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또 그래서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올해. 이거 뭐 워낙 아시아의 그 범위가 너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 영화제에서만큼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중한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제들이 기회가 될 가보면 유럽 작품들의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그렇죠. 많아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 작품들을 네.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또 좀 많지 않아서 파편화된 작품들은 각각의 페스티벌에서 뭐 몇 작품씩 선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 마치 이제 그 성찬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사실은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손이 안으로 이렇게 굽는 아니 뭐 듯한 그런 서울 페스트가 아마 아시아 최고 영화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아 애니메이션 영화제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최고지 뭐 그럼. 아시아 그러니까요. 유일의 그쵸. 애니메이션 영화제.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뭐 저희가 이제 장편까지 다루기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오래 정말 큰 장소 옮겼는데 내가 뭐 새로운 거 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프로그램을 뭘 새로운 걸 안 왜 했다고 그랬어요? 하셨습니까? 초반에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죠. 장편을 확 시작해 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고맙게도 이제 문체부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편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뭔가 아시아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제 매년 조금씩 장편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같이 틀기가 너무 애매해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섹션 초청 부문으로만 계속 상영을 좀 하고 이랬어서 좀 공식 공모 부문으로 좀 상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얘기를 했었고 문체부에다가도 장편 부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게 드디어 지난해 통과가 돼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장편 부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와. 아니 진짜 음. 다 부문 이름이 그 인디애니 페스트 서울 그렇죠. 인디애니 페스트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올해는 또 주제도 사실은 테마도 미리네라는 은하수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로 확장해 간다라는 의미가 너무나 잘 딱 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네. 또 부문이 신설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 공식 포스터도 올해 그쵸. 되게 그 미리네로를 되게 축하하는 듯한 음, 그 형상화가 돼 너무 있어가지고 멋지게 어느 분이 네, 하셨죠? 제가 모르겠어요. 에리고 감독님 저거 노린 건지 잘 모르겠으나 진짜 너무 너무 어.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아티스틱하고 네. 굉장히 되게 다른 몽환적이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셨다는. 아 정말요? 왜? 그전과 달라서 예, 아니 이걸 이미지를 약간 좀 소화하기가 맨 처음에 저 이미지를 주신 게 아니라고 제가. 아, 네. 이게 음. 또 뒤에 히스토리가 있죠. 예. 네, 감독님 이제 에리고 감독님이 지난해 이제 나무로 대상을 받으면서 예. 올해 영화제 트레일러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포스터도 같이 맡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트레일러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트레일러 작업이 먼저 됐고 그 트레일러에서 이미지를 뽑아서 이제 포스터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포스터 이미지를 좀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트레일러에 그 가로로 된 화면에 아. 영화제 로고 떠 있는 화면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감독님 저희 포스터는 일단 새로고요. 이렇게 주시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포스터를 만들 건가. 그래서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얘기가 뭐 많았는데 결국은 되게 잘해서 같이 주셔가지고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나왔고 저게 그 트레일러에 나오는 한 장면의 스틸이잖아요. 네. 꼭 이게 네. 형태가 달라요. 아, 약간 다른가요? 네, 작업을 다시 했어요. 세로로 저걸 새로 다시 한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제 어. 트레일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레일러 저 가로형이고 이미지가 나오는 이거는 거예요. 세로형으로 이제 아. 회전을 시키고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아, 것들을 그렇구나. 살려서 비율이 틀려가지고 작업을 하신 네. 거죠. 어서 트레일러를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예. 트레일러가 이렇게 궁금하기는 또 네. 처음이네요. 네, 트레일러 이제 홈페이지에 이번 주에 홈페이지 아니고 뭐죠? 그 영화제 SNS. 출품용으로 한 편 만드셨어요. 아니 그냥 출품 네. 네, 보시면 작품을 아시겠지만. 만드셨어요. 네. SNS에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분량도 심지어 1분이 넘어가고요. 욕심을 1분 넘지 내셨군요.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1분 넘겼습니다. 뭐 몰랐네요 마지막에 넘어간 거. 네. 네, 그래서 뭐 본인의 일대기 같은 생각도 들고 약간 네. 트레일러를 빙자한 본인의 오마주. 아니 작품을 또 심지어 에리고 또 오마주 신작을 같은 만드신 느낌이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잘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네로라는 이름을 정한 것도 이제 미리네로라고 하는 새로운 생긴 부문을 이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좀 목적이기도 했고요. 영화제의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거랑 좀 잘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네로에 출품돼가지고 이제 본선에 오른 작품이 5편. 네, 이죠? 5편이죠. 네. 네. 그 중에서 보니까는 국내 감독님들의 작품 2작품 있는 네. 걸로 제가 두 알고 편이 있는데. 있고요. 네. 테일이랑 테일이요? 마이클. 음. 예. 네, 마이클은 조금 길이는 짧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콘진의 단편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 이걸 단편? 40분을 넘게 만드신 43분 거더라고요. 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클. 음. 이 작품이 43분 정도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아마 오셔서 보시면 되게 즐겁게 영화를 보고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작품이고 굉장히 힙한 스타일도 스타일과 스타일이 굉장히 힙한 음. 그런 작품. 그리고 뭐 테일이 같은 경우도 뭐 개봉이 됐던 작품이긴 하지만 또 극장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 지금은 다 극장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세 그리고 편도 테일은 또 얼마 전에 안시에서 상을 받기도 해서 또 그러네요. 한 차례 안시에서. 주목을 또 받았고 이번에 네. 그 판타지아 영화제에서도 그쵸. 관객상을 관객상. 받았어요. 그래서 어. 여러모로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계속 주목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시아 지역의 작품, 이제 미리네로 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아, 한국 같이 모아서 이제 섹션을 구성을 하는데 이제 중국 작품 2편하고 대만 작품 1편이 이제 올라가 있죠. 네. 좀 설명을 그 중국 작품 2작품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작품이 한 편 그쵸. 올라와. 전 저희 영화제 아니면 못 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치킨 오브 더 마인드인가요? 치킨 온 더 마운드. 맞아요. 예. 치킨 온 더 마운드입니다. 그 첸시 감독의 네. 작품인데 굉장히 이제 실험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예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만나는 그런 장편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매우 뚜렷한 장편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는 아, 그러나 또 다른 층위에서 이 또 독립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지향하는 혹은 조금 더 다양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라든지 스펙트럼의 차원에서는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이 영화제에 네. 또 저희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작가들, 뭐 새로운 음. 기법들, 그리고 이런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작품들을 계속 발굴해서 계속 관객과의 이 접점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영화제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또 이유인 거죠. 저 그게 그 관객들도 사실은 이런 다양한 그쵸. 그다음에 경험을- 층의 필요함이 되게 필요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편,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일편, 천편일률적인 그런 작품보다는 굉장히 어쨌든 이것도 한번 좀 경험해보고 또 저런 작품도 경험을 해보면서 사실 시선들 확장, 그 관객들의 시선들을 좀 확장해 나가는 것도 어쩌면 영화제가 해야 할 그런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는 이 스트리밍을 되게 잘 고르셨네요. 근데 이게 3D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아, 3D 네, 이제 애니메이션이구나. 아마 상상하시는 것과는 어쨌든 굉장히 다른 경험을 그냥 일반적인 될 악의적인 거예요. 캐릭터가 나와서 이러는 것 전혀 같기도 그렇지 한데, 않고요. 역시.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실험적이고 음. 근데 이 감독님이 계속 꾸준히 작업을 굉장히 꾸준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년 저희 영화제 출품을 늘 하셨던 분이고 단편으로 계속 하시다가 이번에 장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제 때 꼭 모셔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그쵸. 때문에 중국에서는 올 수가 없어서 못 오시는 대신에 예. 상영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이 작품은 정말 감독과의 대화랑 같이 보시면 더 뭔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영을 직접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은 바로 감독님하고 질의응답실을 통해서 좀 네.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이 진행하실지는 신문을 해. 모르겠으나 굉장히 심도 깊은 또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새로운 장편의 새로운 경험일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작품은 굉장히 수많은 영화제에서 사실 상영이 되면서 주목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은 이제 투 더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곳으로. 근데 제가 계속 영어 제목으로 불렀어가지고 네, 그 작품은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중국에 있는 이제 옴니버스구나. 동화책이라고 했나 그림책을 가지고 만든 옴니버스 장편 애니메이션이고요.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여러 면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작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중국 현대 지금 단편 작가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작품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 또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다 그림체도 달라요. 이미지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보시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작품이 대만 작품이죠. 이게 이제 3D 작품인데 약간 근미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그 작품이기는 한데 또 대만 사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근미래로 그 배경으로 해서 풀어낸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이 작품 역시도 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감독님들이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 힘드셔서 다들 참석은 못 하시는데 다 온라인으로 감독과의 대화 진행하기로 해서 장편 섹션은 끝나고 나서 다 이제 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궁금하신 것도 얘기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화제가 아니면 뭐 보기 힘든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그 공모 부분을 다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초청 섹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개막작을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막작. 프로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자,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개막작은 이제 장편 위주로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함 있게 준비를 했다라는 과감하게 단편을 중편 정도 25분 중편이죠. 중편 25분의 중편이고요. 아주
빠른 개막식 진행 후 뒤풀이를 갈 수 있도록 한 건 아니고요. 이 작품 한 편이 갖고 있는 힘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 한 편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영화제에 와서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어떤 작품이죠? 네, 바로 그 VCR 웍스의 이종훈 감독님이 이제 감독으로 작업을 했고요. 근데 오랜만에 단편을 만든 건데 건축가 A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라고밖에 설명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전작도 별이 빛나는 그쵸. 밤에도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서정적인 감성으로 또 몽환적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를 했었는데 이 작품 역시도 그런 결을 따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볼거리들이 더 많은 거죠. 또 이야기들의 그 또 깊이와 또 층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그런 작품이어서 이 작품은 사실은 이 중편으로서 갖는 가치 더불어서 시리즈나 장편으로 가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작품을 보자마자 느껴져서 이런 작품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바람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개막작으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정이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이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시도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이도 이제 중편 애니메이션이고 뭔가 이야기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 가능성도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한 번쯤 꼭 우리가 영화제에서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따뜻해서 사실 지금 되게 여러모로 다들 지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아픈 것들도 많고 막 이제 그런데 아마 이 작품을 좀 보고 나면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는데 이제 개막식 오신 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가 끝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에 정말 적합한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종훈 감독님 이제 VCR 웍스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말 오랜만에 단편으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막작 상영과 함께 또 개막작 공연 비슷한 시간도 마련돼 있지 않나요? 네, 개막 공연은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사실 조금 공연을 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연이 좀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릴레이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했던 음악 팀이 이번에 올해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릴레이 애니메이션 같이 상영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면서 묶어서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막식보다 이제 개막작 섹션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개막작을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상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막작 섹션이라고 해서 상영을 할 거고 그때 이제 감독과의 대화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같이 이제 VCR 웍스의 작품들을 같이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VCR 웍스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어떤 작품들을 해왔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VCR 웍스 멤버들 같이 나와서 이제 토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또 주목받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젊은 스튜디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같이 영화제 오시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단편이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한국 애니메이션의 힘이 되는 힘이 될 텐데 아무튼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지원도 팍팍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저희들의 뭐 다 바람이죠. 이게 되게 저희 작품의 어쨌든 구성들을 볼 때 언제나 단편들의 이제 중심이었던 부분에서 중편이 나오고 장편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장편 이런 섹션을 해야 할 그 타이밍이 딱 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르익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잘 시작을 했다라는 판을 벌려줘야겠다. 그렇죠. 그때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계속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또 마침 또 국내에 계신 감독님들도 장편 작업을 또 하시는 그쵸.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알게 네. 모르게 네. 지금 저기서 서서히 그렇죠.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네. 될 수 있는 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의 트렌드와 감독님들의 고민을
받아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 계속 많이 나누면서 영화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네.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추천 프로그램에서 또 얘기를 돌아가면 파노라마, 파노라마 먼저. 네, 한국 파노라마 그리고 아시아 파노라마 이렇게 두 개 섹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파노라마는 이제 추프로님께서 좀 작업을 해주셨죠. 네, 일단 독립보행과 새벽 비행에서 사실은 정말 정말 틀고 싶으나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아쉽게 그 경쟁 부분에서는 상영되지 못하는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을 좀 모아서 파노라마 세션에서 좀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 랜선 비행까지도 포함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본선 진출을 못했던 작품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모아서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노라마 섹션도 다 신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아니면 사실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많이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아 파노라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좀 새로운 시선으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섹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해외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 그 프로그램을 안 벌렸다, 일을 네. 별로 안 했다라고 한 게 왜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머, 부천에서 일하시는 프로그래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장편 초청도 보고 야이 올해 예. 올해 네, 초청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뭐. 인간 네. 승리의 감독님이 한 분 계세요. 아 그 마이클 프레이 감독이 드디어 한국에 드디어 한국에 옵니다. 네. 사실 이게 드디어 2년 오시나. 전이었나요? 네. 그쵸. 2020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정상 정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처음 터진 상황이라서 정말 오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못해서 매년 미루다가 2년 미루다가 올해 드디어 감독님을 직접 모시고 또 작품 세계 그러니까 세 편의 단편과 더불어서 감독님이 이제 그 게임과 연결된 그런 작품 세계 확장된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직접 만날 수도 있고 게다가 또 전시까지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그쵸. 있어서 맞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아, 아니 저는 그 드디어 맨날 온다. 그 회의할 때만 들었던 그분 우리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막 너무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얼마 전에 정도로. 이제 스위스 대사관에 네. 가서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담당 선생님 만나고 갔는데 친구 같다. 마이클은 이제 친구 아는 사람 같다. 네. 너무 매년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드디어 네. 온다 되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드디어 오고요. 지금 이제 신작을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대요. 지금 완성된 단계는 아니어서 신작을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만들는지 이런 얘기들 같이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전시 저희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시 이제 A벙커라는 곳에서 홍대에 있는 A벙커라는 전시실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기획전 형태로 마이클 프레이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작품들은 원화전 형태로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간 게임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소파 놓고 막 이렇게 소파를 저희가 대여하기로 했어요. 그 약간 공간도 좀 이렇게 구성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네, 영상 전시를 아마 쭉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게임을 직접 해볼 수 있게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독특한 게 감독님이 음. 그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사실은 좀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서 게임으로까지 인터랙티브한 그런 게임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초반에는 애니메이션에서 게임으로 가는 그런 확장된 작업들을 하다가 요즘에는 또 게임에서 애니메이션 지금 사실은 조금 굉장히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는 작가라서 사실은 애니메이션 작업 특히나 이제 독립 작품을 하는 단편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는 또 새로운 시도이면서도 본인의 영역들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게 꼭 애니메이션뿐이 아니라 이 최근에 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이 게임과 이 영화든 이 부분에 진짜 경계가 없어지면서 이 영화 게임 보면서 진짜 뭐 이 영화와 더 이상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게 굉장히 큰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저희가 올해 딱 그 최전선에 있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굉장히 뭐 게임 유튜버라든가 스트리머들이 그쵸, 또 그쵸. 많이 다뤘어요. 네. 이 마이클 프레이의 뭐 키즈라든가 이제 플레이 앤 플러그 이런 것도 많이
했죠. 플러그 앤 플레이. 드디어 네. 한국에 오십니다. 플러그 한국에 앤 오시고 플레이. 그러면서 제가 네. 그 게임 그 음. 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는데 다 답변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지? 되게 이상한데도 괜히 빠져드는 듯한 그렇죠. 이게 뭐지? 네. 막 이런 그 글들이 쫙 다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작업이 아닌가. 아니 뭐 작품과 함께 일단 전시회를 또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기회니까 네. 좀처럼 힘들잖아요. 이런 기회가. 그렇죠. 저희가 네. 전시실에서는 금요일 날 한 5시 정도 음, 예, 이제 아마 프로그램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같이 이제 투어처럼 전시실 같이 가서 전시 얘기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을지 네,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전시장이 그 CGV 연남하고 좀 가까운 거예요? 걸어서 CGV 연남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음. 사이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이 홍대 주변 갤러리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나마 좀 네, 괜찮은 곳을 그래도 막 찾아가지고 거기서 하게 됐어요. 뭐 관련 일정이 아마 확정되면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SNS 네, 통해서도 그치. 아마 음. 공지가 나갈 거기 때문에 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주 기대가 되네요. 워낙 저도 워낙 많이 친구 들었던 같죠? 분이어가지고 올해는 오시나 했던 분이라 예. 또 한국에 좀 길게 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그래요? 와서 이제 여행도 좀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동안 2년간 미뤄뒀던 그리고 또 회포를 풀어야죠 한국에서. 네, 그래서 마이클 프레이 섹션과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배급사예요. 애니메이션 배급사고 이제 미우 이제 제작사도 있는데 이제 배급사에서 올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유럽에 있는 영화제나 어디 있는 영화제 가서 보시면 미우라는 로고를 진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작품에 정말 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들에 미우가 참여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미우가 배급한 작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아시아 영화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지만 그 서구권에 있는 작품들도 또 한번 그 흐름을 훑을 수 있는 또 그쵸. 기회를 그래서 미우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이제 미우 배급사가 어떻게 활동해 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상영 미우 작품 지금 굉장히 이제 국내 영화제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작품들과 네, 미우 배급사에 대한 소개 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편 초청이 있습니다. 저는 와우. 장편 초청에서 뭐 요번에 3편이 아마 네. 선정된 것 같던데 네. 아리폴만 감독의 작품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를 예.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2021년 작년 작품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수작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아리폴만 감독을 좀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바시레와 왈츠 그다음에 콩그레스를 예. 에서 이번에 이제 3번째 음. 신작이기도 한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안네 프랑크 예. 홀로코스트의 가장 좀 사실은 그 희생자 중에서도 가장 좀 안타까운 주인공이기도 한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좀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키티라는 상상의 친구를 통해서 현대로 소환을 해서 안네 프랑크의 궤적을 좀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좀 보면서 애니메이팅을 보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아주 잔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캐릭터의 아주 잔숨까지 표현해내는 것을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는 정말 꼭 한번 아리폴맨에 대한 작품 이전에 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그 역사적인 인물 그다음에 그 이 전쟁의 그 희생자를 어떤 식으로 또 다른 그 시선에서 목소리로 이제 풀어내는지 굉장히 좀 주의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이 작품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극장에서 다시 한번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9년 만에 나온 신작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설명도 제가 보니까 콩그레스가 13년도 그쵸, 그쵸. 작품이라 그쵸.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일도 좀 달라지신 것 같고 네. 뭐 스틸 화면 봤을 때는 스타일도 좀 달라지신 것 같고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데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네. 한글 제목은 좀 그렇게 돼 있네요. 음. 그래서 뭐 아리폴만 워낙 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니까 꼭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네. 다른 두 작품 역시도 이 작품 중에 또 할아버지의 괴물들의 감독님이 또 이번에 네. 한국에 오시기로 음. 되어 아. 있어서 예, 영화제를 음. 심사도 하시고 또 이제 상영 네. 스크리닝 토크도 같이 하셔서 좀 사실은 저희가 또 그 포르투갈의 그런 그 장편들을 좀 보는 것이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이 작품은 이제 2D와 그다음에 그 스탑 모션이 결합된 약간 이제 믹스된 그런 기법으로 진행이 된 작품인데요. 아무튼 그런 층에서도 굉장히 좀 눈여겨 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직접 감독님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시페 이 작품은 저희가 미우에서 배급하는 작품이에요. 미우에서 장편 한 편, 단편 이렇게 한 섹션 이렇게 좀 상영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 역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떠한 퀘벡주. 예. 네. 에 대한 그 배경으로 네, 이야기가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 작품들은 정말 꼭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장편 초청작들은. 그러니까 네. 각각의 세 작품이 형식적이나 또 내용적인 면에서 혹은 기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라 굉장히 그 골라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정말 이 많은 프로그램들 다 보셔야 될 텐데 정말 근데 주말에 세 개 섹션이 네. 세 개 상영관에 들어가거든요. 막 이거를 다 네, 평일까지 잘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편이 온 거죠? 몇 개국에 몇 편이? 33개국에 146편. 네. 총 네. 45회 상영. 음. 작년에 네. 몇 회였죠? 작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작년에 31회라고 돼 네, 있습니다. 써 있네요. 네. 어디에 써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써 있네. 네, 이게 안 늘렸다고 자꾸 네. 그러지 마십시오. 이 너무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면 그냥 마음 먹으면 한 2, 3일만 오면은 그래도 대부분 섹션을 다 볼 수 있었는데 그냥 뭐 올해는 그냥 일정 다 오셔야지 휴가 이걸 내셔야죠, 다 볼 뭐. 수 있는 그런 일정표가 나올 거예요. 아직 공지는 안 됐지만 그래서 꼭 한번 그래도 주요작들이라도 꼭 한번 극장에 네.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하고요. 네. 근데 홍대가 또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보고 네. 놀다가 또 영화 보고 놀다가 먹고 투어도 하고. 자다가 스튜디오 갔다가 스튜디오도 가셨다, 네. 전시도 보셨다. 아니 여기 네. 또 협회 사무국도 굉장히 네.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을 좀 어떻게 대여를 숙소로 하나요? 숙소로 쉼터로. 라꾸라꾸?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좀 기념품들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그거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그 레고는 아니고 그렇게 브릭 같이 해서 이렇게 기념품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도 하나 네. 주시나요? 찾아보고 선점. 있어요. 아, 여러 드디어 몇 편 브릭을- 이상 보신 네. 분 이렇게 해서 유료 아, 관객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네, 기념품처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보려면 그 예매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매를 해야 되는군요. 아 이거 또 칼같이. 희귀 아이템인데. 칼같이. 그렇죠. 저희가 많이 만들지 네. 않습니다. 예외는 딱 없다. 100개만 만들기 때문에 네. 네. 아 이게 또 단가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아. 알아봤는데 그래서 꼭 이 기회를 또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저희에게 네. 점점점. 영화를 보십시오. 예매를 합시다. 예매 전쟁에 저희도 뛰어들죠. 아니 일단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표를 정말 잘 짜셔야 됩니다. 음. 네. 네. 음. 그러지 맞아요. 않으면 정말 놓치는 작품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짜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꼼꼼하게 짜셔서 꼼꼼하게 보셔야 네, 아마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부대 행사들을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희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고 이제 개막식, 폐막식은 개막식 첫날 진행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폐막식은 이제 시상식 중심으로 27일 저녁에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인디애니의 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 예. 와.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이 장소가 이 홍대 주변에 이렇게 큰 장소를 빌리는 게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곳에서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딴 데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신촌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좀 큰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벙커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각종 기념품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좀 야심차게 윷놀이를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네. 그것도 그거고 진격의 윷놀이. 좀 장소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원래 하던 극장이면 그 앞에서 그냥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또 새 극장이어서 약간 그 공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얌전히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작년에는 했고요. 저기서 하지 않았나요? 뭐 개도타운에서 윷놀이를 않았나요? 개도타운에서 하진 아닌가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착각을 했네요. 어찌됐든 예,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네. 오프라인을 했고요. 다 오프라인 했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못했죠. 윷놀이 자체를 안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공간에서 좀 안정이 되고 자리를 좀 잡으면 그때 가서 진짜 다 같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섹션에도 변화가 있고 공간적인 또 변화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오시는 관객분들이 최대한 만족을 느끼고 가시는 거에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새로운 거 많이 안 이제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포장을 저희가 해줘도 항상 뭐 네. 오프 중심으로 했지만 저희 네. 이제 오프를 더 본격적으로 다시 한다. 그리고 직접 만난다라는 데 좀 더 방점이 그리고 찍혀야 될것 아마 같습니다. 일부 작품은 온라인 상영도 좀 계획이 있는 아, 것 그쵸, 같으니까 그쵸. 혹시라도 네. 못 오시면 뭐 그런 기회라도 좀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좀 유익한 영화제를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계속 쭉 프로그램과 예. 부대 행사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우 되게 알차게 쫙 했네요. 예. 네. 아, 이렇게 네, 이제 와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예. 네. 진짜 오셔서. 올해는 진짜 뭐 프로그램이 알차다고 뭐 매년 그러긴 했습니다만 뭐 장편 부분도 또 신설되고 또 그 유명하신 마이클 프레이 감독님도 오시고 정말 우리 모두의 친구처럼 매우 친숙한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적 얼굴도 친밀감. 몰라요. 예. 그 근데 이메일만 너무 친숙해. 수십 번 보내면서 오니 네. 안 오니 오니 안 오니 오십니다. 네, 드디어 오십니다. 예. 그분이 오십니다. 예. 네. 기대가 되고요. 네. 정말 올해 영화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화제 때 진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이전에 약간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객석 많이 채워주시고 와서 많이 환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화이팅! 담백하게. 예. 아유, 담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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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Stop.